안녕하십니까. CNG 디지털 지식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혁신을 경영하라.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혁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무엇인지, 혁신의 어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계적인 스탠다드인 국제표준 ISO 56000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이 그 혁신을 경영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차례는 대개 첫 번째 서론, 두 번째는 혁신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게, 그리고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혁신 경영으로 이제 번역을 해봤는데, 혁신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혁신 경영의 지식 구조, 프로세스가 뭔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구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는 혁신 경영의 국제 표준, ISO 56000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되고 무엇이 표준화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결론으로과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론. 여러분들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혁신, 이노베이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노베이션에 대한 정의가 다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혁신 또는 이노베이션의 용어가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거쳐 확장되어 왔습니다. 최초로 이노베이션이 현대적인 용어로 사용한 거는 아무래도 그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경제 용어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약간 그 사라질 쯤 해서 슌페터의 제자인 피터 드라우가 경영 용어로 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나 이런 대부분의 그 엔터프르너들, 경영자들은 혁신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사회, 경제, 과학, 기술, 경영의 모든 방면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거에서 보면은 사회적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 용어가 그 체계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물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혼용되고 혼잡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에서 현재에도 너무 많이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개념과 사용과 관리,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세상은 불확실성 사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에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솔루션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왜 사람들이 공포를 갖냐 하면, 불확실해도 결과가 나오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거는 백신이라는 솔루션을 찾기 전까지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특별한 솔루션이 없어요. 예방이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걸리면 재수 없으면 죽는 거고, 재수 없으면 재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감기처럼 앓고 마는 건데 이 백신이라는 거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생각지 못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포감과 그 무기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도 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에 대해서 이 세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그 강대국들도 테크놀로지나 뭐 기술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몇백 년의 그 역사를 가진 유럽도 휘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친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뭐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와해성 혁신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 클레이톤이라는 분 몇 달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잡을 만들지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어떤 거는 이피션시 이노베이션은 그 잡을 없애버리는 거죠. 공장 자동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잡을 없애버리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잡을 없애는 속도가 잡을 만드는 속도보다 더 크다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한국 사회 혁신 역량을 최대 온도로 키우기 위해서 혁신 경영의 표준화에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2019년부터 국제표준이 ISO에서 국제표준 혁신 경영 분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한 2년 전에 우리 합류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오래되기는 20, 30년 전서부터 더 오래되기에는 더 반세기서부터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모두 다 얘기를 하지만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냥 약간 주워 들은 거로 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다행히 국제 표준에서 ISO 56000이라는 시리즈에서 이노베이션의 스탠다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표준화를 하냐? 이노베이션이나 발명이나 인벤션이나 싱킹은 표준화가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표준화가 됐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란 무엇인가? 저도 처음에 이노베이션을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노베이션이 도대체 뭔가? 이노베이션이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한자어는 1930년대 일본 학자가 이노베이션을 혁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번안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 일본 학자가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동양에 유사한 중국 고사에서 찾다 보니까 명나라 송전패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인용해서 혁신이라는 거가 혁자가 가죽의 혁자다. 그래서 가죽을 벗겨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좀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말도 안 되게 번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원래. 그리고 20세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제 좀 나쁘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에서 그동안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1920, 30년대 슈피터가 이노베이션을 그 어떤 자본주의에 꼭 필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일본 학자들이 중국의 고사에서 그 단어를 한자로 찾다 보니까 그 혁신이라는 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혁신이라는 말을 이노베이션을 혁신이라는 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오직 한국과 일본에만 사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가죽을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로 쓰는 사람도 많다. 근데 캐나다의 고전학자인 고인딘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혁신은 모방과 발명과 같이 이전에 사용된 용어 중에 가장 늦게 빛을 본 단어라고 합니다. 13세기 법조문에서 처음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용어로 등장했는데 이것은 창조적인 용어가 아니며 새로운 것을 언급하는 것은 16세기와 17세기 유럽의 종교 분위기에서라고 한다. 그 전에 이노베이션은 저주의 단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자, 다음에 제가 브리티시 잉글리시 이노베이션이라는 요새는 이제 좋아가지고 단어 온라인 단어 딕셔너리에 가면은 그 언어가 어느 때 얼마큼 사용했는지 빈도수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1708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서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혁신이라는 말을 안 쓰고 창신이라는 말을 써요. 창조적이며 새로운 창신. 근데 일본과 한국만 혁신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노베이션이란 말이 또 다르게도 해석된 데도 많아요. 그래서 영어권에도 좀 다르게 해석된 게 많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혁신 또는 옛날에는 신고안이라는 말을 썼대요. 신결합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리고 아마 경제를 배우신 분들도 슈피터를 배웠다면 그 앞에 혁신 또는 신기축이라고는 용어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피터의 경제 발전론의 중심 개념으로서 그 생산 요소를 편성할 때 새로운 생산 요소를 도입하는 기업가의 행위로 이노베이션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 용어로 시작했는데 피터 드라크가 경영 용어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에게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피터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슈피터는 5가지의 이노베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기술 혁신만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노베이션은 생산 기술 변화만 아니라, 신시장을 찾는 것도 이노베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이노베이션이고, 신자원을 획득하는 것도,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고,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슈피터는 이렇게 5가지의 이노베이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요즘에 이제 이노베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적용한 건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찾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경영자들은 그 가치를 찾는데 그 가치가, 비즈니스맨에게는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이크 머니 아니면 세이브 머니. 돈을 절약하든지 아니면은 돈을 벌어오든지 그게 이노베이션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없다라는 거죠. 이노베이션이. 결과로다 이것이 이노베이션이다. 이게 이노베이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셨으면은 뭐 어떤 거는 수긍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거는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그 모든 전문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용어랑 정의를 굉장히 깊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노베이션과 체인지에 대해서 혼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떤 조직에 대해서 가서 이 조직은 이노베이션이 필요해, 혁신이 필요해, 그런 말을 할 때 그 조직은 변화해야 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변화해야 되지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새로운 가치를 찾는 거고, 체인지는, 변화는 그 전에 하던 거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거와 다른 방식으로 변했는데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그건 이노베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18세기나 19세기에 산업혁명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팀 엔진, 그 다음에 뭐 아이언 보트, 그 다음에 뭐 기관차, 전기, 뭐 전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걸 보면 이건 이노베이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회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21세기의 용어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18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거의 인벤션, 발명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하냐면 19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1970년부터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했어요. 이건 아마 피터 드라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덕분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 1960년, 50년, 60년대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요때 슈피터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사후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이노베이션의 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문서는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슬로 매뉴얼이 ISO 스탠다드가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는 한국의 이노베이션의 약간 좀 매뉴얼이라고 그럴까? 모든 과학자나 뭐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뭐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슬로 매뉴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오슬로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ISO 스탠다드도 그 매뉴얼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문가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 외교 문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그 일반 사람이 매뉴얼 봐가지고는 얻지를 못해요. 그 매뉴얼을 해석한 설명 해설서가 없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데 그 오슬로 매뉴얼에 대해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진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오슬로 매뉴얼은 1992년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97년에 그 OEDC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의 발전이나 이럴 때 그 오슬로 매뉴얼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그 표준화된 문서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2005년에 나온 거가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까지 그 이노베이션에 대한 개념,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2005년 매뉴얼입니다. 그러다가 그 13년인가 14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2018년에 그 오슬로 매뉴얼 그 4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2016년이나 막 이랬을 때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가 나왔기 때문에 안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었는데 제가 요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메인 비즈 협회의 그 2019년 1월에 그 올라간 내용인데 이게 그 2판서부터 우리나라에 알려졌고 3판, 4판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배경은 이 판은 뭐냐면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받아들인 거죠. 그다음에 3판에서는 IT 기술이나 정보화나 지식 기반에 대해서도 이노베이션을 많이 했고 R&D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판에는 4차 산업혁명과 그다음에 뭐 정부, 공기업 등 기업, 가계, 사회 이런 데 모든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2판의 경우에는 그 제조업 서비스, 기술 혁신에 대해서만 그 주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다뤘는데 점점 확장돼 가지고 사실 4판에서는 거의 뭐 빅데이터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모르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노베이션은 뭐냐면은 리더와 팔로우의 테크니컬 리더와 테크니컬 팔로우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노베이션만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애플 제품이 나올 때 많은 사람이 이런 말도 해요. 아이폰 나오고 이럴 때 이거는 이노베이션이 뭐 없어졌다, 줄었다. 근데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그 맥킨토시나 뭐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게 무슨 이노베이션 하는 거냐. 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쓴 거 아니냐, 애플이. 근데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가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처음 발견하는 거는 인벤션이죠. 발명이죠. 근데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인벤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그 인벤션을 해가지고 성공할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리스크도 많고, 그러나 인벤션은 이미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디피니션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라는 거죠. 이노베이션의 정의가.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한 100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재밌는 것도 많아요. 아이디어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숫자로 전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익숙한 지역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탈출하는 거다.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혁신의 정의에 대해서 보캐버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가 정신의 구체적인 수단이다. 네 번째, 가치를 창출하는 참신한 사고이다. 저는 뭐 이거 좋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참신한 사고이다. 또는 다섯 번째, 부 또는 사회복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제품,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기적 변화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요것은 이제 그 OECD에 대해서 나온 문서준 같은 데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섯 번째는 기술혁신은 단지 새로운 것 도입으로 정의되지만 어떤 것이 먼저 얼마나 파괴적이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퀄리파이 된 거가 없다. 이전 거보다 우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혁신은 기업가 정신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는 행위이다. 피터 드라크가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새로운 차원을 성능으로 만들어내는 변화. 그 다음에 뭐 11번째,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것을 도입. 12번째, 뭐 13번째도 있고, 혁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개선하는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오바마가 비즈니스 위크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뭐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5번째, 성공적으로 구현되거나 실현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거 좀 이제 그 다음에 16번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창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 저는 그 ISO 56000의 이노베이션 정의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매뉴얼이기 때문에, 표준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 뭐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10년 동안 막 머리를 짜고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서 ISO 56000에 보면은 그 기초와 그 보캐브러리라는 그 표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냐면 이노베이션은 그 엔티티의 새로운 엔티티나 변경된 엔티티인데 이 엔티티가 그 가치를 실현시켜 주거나 아니면 다시 그 분배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엔티티에 보면은 뭐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메소드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또 새로운 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 ISO 56000에 대해 탈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벤션이랑 이노베이션이랑 이런 갭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노베이션 매니저는 이런 가치를 8가지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거. 오늘 이제 시간상 모든 것을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노베이션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10가지 타입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뭐 20가지 타입이 있다. 뭐 어떤 분야도 있다. 뭐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노베이션이 한창 연구를 해서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도 있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도 있고 뭐 밸류 이노베이션이라는 말도 있고 많은 그 학자들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노베이션은
마인드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창의적 방식으로 변화를 대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은 창의적 방식으로 변화를 대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현대 사회에는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아요. 모든 변화가 뭐 지식이나 뭐 메소드나 뭐 상품이나 그 옛날에 비해서 너무 빨리 변하는 그 변화를 창의적 방식으로다가 대응하는 것이 이노베이션이다. 그거는 저는 그 ISO 그 56,000 이외에 제가 좀 좋아하는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는 이겁니다. 이노베이션은 창의적 방식으로 변화를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이런 뭐 형태도 있고 또 엔드-투-엔드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는 그전서부터 많이 모든 사람이 그 자기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다양한 이노베이션의 정의나 라이프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만큼 혼란이 왔었죠. 너무 많은 정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노베이션에는 지금은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나 뭐 아이디어 매니지먼트도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도 있고 디자인 싱킹도 있고 어자일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린 스타트업도 있고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캠퍼스라고도 있고 지금 이런 하나하나가 한 사람이 어떤 그 컨설팅 팀이 개발해 가지고 세상에 퍼뜨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또 이런 조직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조금 많이 유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 그러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으면 크로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로즈 이노베이션은 어떤 조직에서 그 자체적으로 이노베이션하는 거를 크로즈 이노베이션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자기가 어떤 역량이나 새로운 거가 밖에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그거를 밖에서 찾는 거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프레임워크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에 우리 CNG TV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제 이노베이션 중에 어떤 한 분야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도 뭐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이 있고 뭐 레디컬한 이노베이션이 있는 거죠. 레디컬한 이노베이션을 우리는 디스럽티브라고도 하고 뭐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도 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한 반 정도 지나가지고 혁신 경영의 국제 표준 ISO 56,000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그럽니다. 그 ISO 56,000을 만드는 그 테크니컬 그룹은 그 ISO TC 279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이 이노베이션 ISO 56,000의 시리즈를 연구하고 그 퍼블리시하는 그 출판하는 그 매뉴얼을 출판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ISO TC 279의 조직은 커다랗게 이제 4개 그룹, 이 그룹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그 완성이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IMS,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IT 시스템의 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터미널로지, 그 다음에 툴 메소드, 그 다음에 평가, 어세스먼트 이런 그룹으로다가 나눴어요. 그래서 IMS는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이 이제 주로 그 리딩을 했고, 이제 터미널로지는 노르웨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툴과 메소드는 스위tzer랜드,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는 뭐 독일 이렇게 나눠서
한 10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ISOTC 279의 참가국은 지금 의장국이 아마 프랑스일 것 같은데 올해부터 그다음에 이제 참여국은 43개국이고 이제 투표권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감망국은 15. 한국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저는 확실하게 재작년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오래전서부터 했었는데 왜 이상하게 한국이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 국제표준에 참가를 하지 않은 거가 이상해서 이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ISO/TC 279의 표준 개발 현황을 보면은 ISO 56000은 뭐냐면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기초와 용어에 대해서입니다. 이거 아직 이제 작년 말에 이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ISO 56002 그거는 이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ISO 56003은 툴 앤 메소드 이거는 이제 2019년 2월 그다음에 이제 4는 이노베이션 어세스먼트 이것도 2월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화를 돼서 지금 이제 퍼블리시 한글화를 완전히 번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56005 인텔렉츄얼 퍼버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관리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56006, 56007도 아직 1, 2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6004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9년 여름서부터 ISO 56002 문서를 지속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 멤버들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지껏 한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요. 근데 이제 ISO 56002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IT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처럼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소프트웨어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이게 나온 거 완성이 된 게 작년 한 9월 정도나 요 정도 여름에 된 거라 아직까지는 그걸 소프트웨어를 완성돼서 이렇게 한 건 없는데 국제표준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 이런 걸 국제표준을 일단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표준이라는 거는 최소한이지 않습니까? 표준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표준이 최소한이기 때문에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표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약간 단실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표준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은 인텐드가 있는데 이거 인텐드를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라는 박스에다 집어넣으면 밸류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노베이션 밸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회와 혁신 의도를 혁신적 가치로 창출하는 거가 이노베이션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 나누면은 6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기회 식별, 개념 생성, 검증, 그 다음에 해결을 개발하고 해결을 전개하는 거죠. 나눠주는,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다시 또 한다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기회를 식별하는 거죠. 아, 이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다시 또 식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에서 가치를 내는데 이 네모난 그 박스 안에 이게 이제 터널 같은 우리나라로 말은 깔때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얘네들은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런 5가지의 그 어떤 그 프로세스 커다란 스텝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리더십도 필요하고 뭐 전략, 비전, 커미트먼트, 폴리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커미트먼트는 뭐냐면 리더가 나는 이걸 하겠다라는 이행 약속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뭐 비전, 어떤 뭐 전략 이런 것들이 리더십 안에 속한다라는 거죠. 요 5이라는 5라는 번호는 그 ISO의 그 어떤 챕터를 얘기합니다. 요게 설명을 자세히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ISO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조직의 지금 상태, 컨텍스트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external, internal issue, culture, collaboration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장에는 support.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를 그 서포트를 어떻게 하냐면 뭐 옛날 퀄리티 컨트롤에서 하는 방법대로 뭐 do, check, act, plan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번호는 거기에 맞는 장이 그 챕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서포트를 하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이행하고 이런 이제 퀄리티 컨트롤 매니지먼트랑 거기에서 많이 유사하게 일단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ISO 56000의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게 매뉴얼에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그 각 나라가 돌아가서 또 자기 나름대로 표준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표준을 봤더니 이제 일본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 개선을 했고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석한 거랑 또 일본이랑 조금 달라요. 이제 3, 4개국이 왜냐하면 영어와 프랑스어로다가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또 그 나라마다 그 나라 용어대로 번안이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회의 뭐 의도,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이노베이션을 같이 창출, 활동. 근데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또 같은 한자권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중국어에서는 혁신이 아니라 창신이라는 용어를 한자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그래서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를 중국어로다가는 창신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혁신 뭐 관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혁신 경영 매니지먼트가 사실은 관리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노베이션은 창의적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연구 개발 수행,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바꾸는 거가 우리가 가까운 데에서 보는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이노베이션이 뭐 사회적인 이노베이션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아마 CNG-TV는 엔지니어링이나 뭐 지식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보다는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이나 뭐 제조업, 연구 개발에 대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아마 스코프를
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순수하게 관리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4차 산업이나 인더스트리얼 4.0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얼마만큼 스마트하게 생산을 하고 그걸 시장에다가 파는 것이 어떤 제조업이나 뭐 이런 서비스업이나 이런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마인드셋의 문제로 조직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에 집중하고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노베이션이 단지 이거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인드세트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슌피터가 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처음 할 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 이노베이션을 하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그 이노베이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효율적인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해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자동차라는 거나 뭐 전기가 나오면 굉장히 고용도 많아지고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요새 말하는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는 직업이나 어떤 제품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파괴가 되는 거죠, 그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에 대한 퍼스트 그 파장은 워터 파워로다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팀이 왔고, 그 다음에는 전기가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케미컬, 일렉트로닉, 에비에이션들이 왔고, 지금은 이제 그 디지털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 뉴 미디어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올해가 됐네요. 올해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예측에 의하면. 근데 옛날엔 60년 걸렸는데 55년 걸리고 50년, 40년, 이게 주기가 이제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량도 많고 모든 속도가 느려지진 않겠죠. 아마 뭐 지금은 느려질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또 느려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1999년에 예측한 건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이제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현대 기업 중에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노베이션 하는 방법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꼼수도.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야의 리더가 되려면은 이노베이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노베이션은 그 슌피터는 이노베이션이 이전에 없는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거, 뭐 린 매뉴팩처링이라든가 뭐 서플라이 체인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노베이션이 뭐 혁신이라는 단어처럼 뭐 가죽을 벗기거나 뭐 이런 고통스럽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슌피터의 그 고지식한 이노베이션은 이전에 없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파리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야, 전기 파리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도 새로운 상품인 거죠. 이전에 없는 상품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면은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전에도 이거 전기 그 철조망 같은 거가 있어. 이거 뭐 새로운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러고 그 굉장히 뭐 까는 사람,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우리나라만 특히 이제 그게 많은데 새로운 상품인 거죠. 어쨌든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새로운 가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거. 이 포드의 그
뭐 컨베이 벨트 방식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기술적인 이노베이션만 우리가 주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스피커 회사가 요즘에 밖에서 파티를 하니까 아웃도어 스피커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 회사가 그 식품 대신에 무슨 화장품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만들거나 김치를 보관하는 뭐 dim체 같은 것도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원자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거. 옛날에는 나무를 썼는데 그걸 뭐 플라스틱으로 사용한다든가 이거를 뭐 그 금속 대신에 뭐 컴포즈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독립망을 파괴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버라든가 또 요새 뭐 말이 많은 그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일종의 이노베이션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는 창조적인 이노베이션만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이라든가 뭐 4차 산업에서 오는 공장 자동화는 그 노동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실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피션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옛날에 100명 쓸 걸 지금 10명밖에 안 쓰는 이노베이션은 나머지 90명을 실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새로운 거가 창출돼 가지고 흡수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막연한 거죠. 구체적으로 없다면 그 사람들은 실업이 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제가 이제 결론을 하면은 한 4가지 정도의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강의를 보시고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이건 뭐 그동안 알았던 거를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한다 그러면 공부의 반 정도가 한 40%는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 경영의 지식, 아까 프로세스나 이 프로세스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람이 많고 발전적이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렌드나 뭐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일단 가지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나에게 맞는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일단 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표준을 일단 써보는 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적어도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근데 표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표준을 마스터한다면은 표준이라는 거는 약간 정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의 세계를 가면은 그 표준 이상이 돼야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바둑을 잘 두는 친구들이 그 바둑의 1급 다음에 1단이라고 그럽니다. 1급 다음에 1단. 근데 1급은 정석을 모두 다 외운 사람은 1급이고 그 1단부터는 모든 사람의 정석을 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정석을 잊어버리는 거가 1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노베이션 혁신 경영의 표준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 매뉴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그 표준을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 저는 이노베이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을 발견한 것도 이노베이션이지만 이 불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새로운 가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을 가지고 따뜻하게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동물들과 보호를 하는 그 세큐리티 용도로 사용했고, 또 불을 어둠을 갖다는 조명으로도 사용해서 그 밤을 극복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가 그 요리를 한 거죠. 그것도 이노베이션인 거죠. 같은 건데 그 새로운 가치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불이라는 거가 이제 무드도 있고 뭐 조명이라는 거 뭐 다양하게 계속 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기를 하고 제가 하나 이제 좀 설명을 하면은 CNGTV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2년을 했습니다. 꽤 오래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뭐 몇 년 전서부터 했지만 CNGTV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CNGTV 캐덴 그래픽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을 구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번에 뭐 유튜브에 조영식 TV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NGTV 방송을 업데이트하고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송이 이제 1시간씩이니까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런 방송 1시간짜리 방송을 뭐 최대한도로 한 10분이나 뭐 어떤 분들은 뭐 3분 이하로 해야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5챕터가 있으면 5개로 나눠서 뭐 서론 그다음에 이제 뭐 용어 뭐 이렇게 나눠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새로운 분석이나 이런 거 한번 방송하면은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업데이트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지금 이제 라이브지만 진짜 라이브로 뭐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조영식 TV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와 뭐 구독이라고 잘못 썼네. 구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뭐 시간 관계상 오늘 뭐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뭐 유튜브에 들어오셔거나 캐덴 그래픽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뭐 제가 방송한 거기 때문에 뭐 사회를 본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세하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